다이어트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다 지고 이제 한 번의 비가 내리면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슬슬 옷이 얇아지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다이어트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으시죠? 주변에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도 그렇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대부분 모두 몸무게가 원상복귀 했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귀보다는 이전보다 더 심한 요요가 오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요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서운 놈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금연, 금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체중이 감소된 시점부터 금연, 금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끊은 시점부터 며칠, 몇 주, 몇 달이 끊은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고 적어도 2년 동안은 유지해야 겨우 다이어트, 금연, 금주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라는 각오로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그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죠. 우리는 모두 밝은 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걸 곰곰이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칼로리가 있었습니다. 식단으로 칼로리를 낮추고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우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집중해야 할 건 칼로리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4대 4대 2입니다. 아니 내 주변에서는 칼로리 하나 보고 점심에 초코 프라푸치노 하나 먹으면서도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로리는 식단을 계산하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척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다른 음식을 하나의 측정 단위로 공통적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편리한 것을 찾는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측정 방식은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실 이 칼로리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은 섭취 칼로리 양보다 소비 칼로리 양을 늘려서 즉 단순히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을 줄이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생 참 쉽게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인다면 우리의 몸이 소비되는 칼로리를 가만히 놔둘까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연구자들은 이것을 약 100년 정도 확인해 왔습니다. 1900년도에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평소 섭취하는 칼로리 대비 대략 30% 줄였을 때 기초대사량을 측정해 보니 기초대사량도 동일하게 30%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걷고, 뛰고, 일하고, 놀고, 술 마실 때 필요한 것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칼로리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칼로리 다이어트 방법에 열광을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칼로리 계산을 통해 식단을 조절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설령 살이 빠진다 해도 요요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요. 먹는 양을 줄이면 기초대사량이 줄어 결과적으로는 총 소비량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미네소타주에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저칼로리 굶주림 연구가 있고 2000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저칼로리 굶주림 연구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비슷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전부 동일했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면 우리 몸이 힘들어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와서 며칠 잠깐 참아서 체중이 감소되나 싶었는데 참다가 포기하고 폭식해서 다시 요요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삼시세끼 칼로리만 잘 조절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인간의 3대 욕구 안에 드는 식욕, 이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지고 불안하고 우리 몸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생활을 평생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한 후에 다가오는 후폭풍이 두려울 것입니다. 기존의 2배로 요요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존 다이어트 방식인 칼로리에 집착하는 다이어트가 틀렸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첫째, 우리의 소비 칼로리를 섭취 칼로리보다 높게 가져가고 즉
섭취 칼로리를 소비 칼로리 마이너스 500으로 잡습니다. 둘째, 섭취 칼로리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4-4-2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소의 균형 없이 오로지 칼로리에만 집착을 하는 다이어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을 위기로 보고 어떻게든 부작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맞기 때문에 점심 한 끼를 초코 프라푸치노로 때우는 다이어트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일 연속 단식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파란색 4일 만에 체중이 감량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빨간색인 RE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초대사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단식하기 전과 비교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래프인 V02는 어떻게 됩니까? V02는 신진대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몸 안의 산소를 뜻합니다. 체내에 산소가 많아지면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 단식하기 전과 비교해서 올라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단식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식은 너무 긴 단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의 단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회식도 해야 되고 낮에는 동료들과 식사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일에서 5일 정도 단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식을 통해 탄수화물이 먼저 태워지고 그 후에 지방이 태워지기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로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식이 안 된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사량을 확인해보면 1935칼로리이고 435를 뺀 1500칼로리만을 하루에 섭취해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4-4-2로 가져가시고 참고로 단백질 섭취량은 본인 체중에서 곱하기 2g 한 만큼을 하루에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체중이 70이라고 하면 70g에서 14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대략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이렇게 6번을 섭취를 하는데 매번 먹을 때마다 20g의 단백질을 섭취해서 하루에 총 1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적정 단백질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g이 아니라 최소 섭취량인 70g을 섭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매번 닭가슴살 한 덩이, 혹은 계란 2개, 혹은 오향족발 100g, 혹은 프로틴 20g, 에너지바, 에너지 드링크 그 외에 단백질을 항상 달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70에서 120g을 겨우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적정 단백질 양이 섭취되지 않으면 키로당 1에서 2g의 단백질, 허기짐을 느껴 먹을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닭가슴살, 연어, 두부, 콩, 생선 그 외에 단백질을 꼭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혹시 식단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지난 영상에 이어 추천드리는 펫시크릿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섭취하시는 음식의 칼로리를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앞으로 섭취할 음식의 칼로리 혹은 쿠팡에서 주문할 음식의 칼로리를 직접 확인하고 펫시크릿에 오늘의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에 식단을 직접 넣어서 다이어트 일지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철 다이어트로 인해 마음이 뒤숭숭한 헬창님들을 위해 다이어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본인의 기초대사량에서 마이너스 300에서 500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 탄단지 4-4-2를 해주시면 한 달 안에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6월에서 9월 여름철 휴가와 더불어 자신감 있는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